오래전 이야기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고모부의 고향은 함경북도 원산 주변입니다. 원산으로 들어가려면 그 누구든지 고모부의 땅을 지나지 않고는 어림없다고 할 만큼 고모부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인품도 좋으셔서 북한 정권이 설립되어 지주들을 숙청하는 그 시기에도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땅만 반환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고모부가 어릴 때 마을에서 소나 닭, 개 등이 자주 없어지고 그 주변에서 하얗고 고운 털이 발견이 되었다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 백호가 사는 것으로 여겼고 일본 순사에게 토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 몇 명과 군인들, 사냥꾼 등이 모여서 한 달간 산을 돌며 사냥을 했고 멧돼지와 곰, 호랑이 2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호랑이가 잡혔다는 말에 잔치를 벌였고 고모부도 고기를 잔뜩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모부는 우연히 고모부의 아버지가 마을 어르신과 사냥꾼들과 모여서 하는 그 말들을 들었는데 잡은 범이 그 범이 아니야. 발견된 하얀 털 역시 백호라 하기에는 너무 길고 고와. 호랑이가 아닌 범이다, 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고모부는 사냥을 다니던 고모부의 삼촌과 함께 소 1마리를 사서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었답니다. 늦은 밤길을 오르면서 달구지에 탄 고모부는 보름달을 바라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삼촌이 고모부를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삼촌의 얼굴이 파랗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더군요. 삼촌은 손발을 덜덜 떨면서 사냥할 때 쓰던 그 총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모부가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삼촌이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큰 소리 내면 니랑 내랑 살아서 못 돌아간다. 조용히 해라. 그러시면서 연신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하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홀로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나 곰도 곧잘 잡으시던 삼촌의 겁먹은 그 모습에 사춘기에 막 접어든 고모부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삼촌은 총을 장전하고는 달구지 주변을 맴돌며 그리 살폈고 우시장에서 데려온 소도 무언가 공포를 느꼈는지 똥오줌을 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잠든 고모부가 격한 움직임이 느껴져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 삼촌이 자신을 업고 미친 듯이 마을로 뛰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삼촌과 고모부를 향해서 고모부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죠. 삼촌은 고모부를 아버지에게 넘기면서 소는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왔으면 되지. 소야 또 사면 된다. 그런데 오면서 강씨는 못 봤니? 그렇게 물으셨고 삼촌은 고모부를 바라보더니 애부터 재우고 이야기하자고 했답니다. 몇 년이 흘러 고모부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오랜만에 삼촌이 집으로 오셔서 그날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곰방대에 담뱃불을 붙이셨죠. 잠시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태우시던 삼촌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날 산길을 다 올라가서는 소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너도 곤히 자고 있길래 잠시 쉬기로 하고 곰방대에 불을 붙였지.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약초꾼 강씨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데 신발 한 짝이 없었고 옷도 엉망이고 망태는 보이지도 않았어. 나를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아서 달구지에 놓인 총을 꺼내서 장전을 하고 돌아서니까 강씨가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 잠깐 사이에 말이다. 그래서 총을 들고 달구지 주변을 보는데, 그래, 그날은 보름달이 떴었지. 바닥에 그림자가 있어서 올려다보니까 강씨가 나무 위에 매달려서 덜렁거리고, 그런 강씨 위에 새하얀 게 파란 안광을 비추면서 날 쳐다보고 있더구나. 그래, 확실히 날 보고 있었어. 그 순간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 싶었지. 그래서 급히 총을 겨누고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다. 식은땀이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서 잠깐 눈을 깜빡였다가 다시 보니까 그게 강씨랑 같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널 깨웠다. 근데 그놈의 진득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호랑이가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한 그런 눈빛이 말이야. 난 급히 네 입을 막고 다시 총을 쥐고 달구지 주변을 빙빙 돌았어. 어디서 올지 몰라서 말이야. 다행히 천으로 달구지를 덮어서 그게 널 못 봤지 싶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랑 니랑 둘 다 죽지 싶더구나. 그래서 소를 풀어서 반대쪽으로 뛰어가게 하고는 널 업고 냅다 뛰었던 거다. 그렇게 한참 내려가는데 뒤에서 소울음 소리가 크게 몇 번 울리더니 사그라지더구나. 본능적으로 놈이 내 쪽으로 올 거란 생각이 들어서 있는 힘껏 달렸다. 산중턱을 지나서 산을 얼추 빠져나올 때였는데 뒤에서 강씨 목소리가 들렸지. 너무도 애절한 그 목소리가 말이야.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내가 본 게 범이라는 걸 알았지. 도저히 뒤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상군을 잡았으니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넌 아니잖니.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달렸지. 강씨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곧 낙엽 밟는 소리가 사삭하고 뒤에서 들리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소리가 옆쪽에서 들리는 거야. 이제 틀렸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너희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았지. 다음날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네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저녁에 마루에 서서 산을 보는데 웬 퍼런 불빛이 일렁거리면서 움직였다더구나. 도깨비 불도 아닌 것이 마을로 내려오기에 이상하다 싶어서 횃불을 켜고 마을 한 바퀴 도는데 약조건 강씨 아내가 후겁지겁 달려오더니 범이 집에 와서 아이를 잡아갔다더군. 그래서 강씨가 낫을 들고 뒤따라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산을 오르다가 그렇게 나를 만난 게지. 마을 사람들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강씨와 그 아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계곡 돌무더기에 널브러진 강씨 시체만 찾을 수가 있었어. 강씨의 하반신과 그 아들은 결국 찾지 못했지. 그 뒤로는 산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다들 돌아다녔어. 한동안 밤에 산을 쳐다보면 범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곤 했단다. 이 말을 끝으로 삼촌은 입을 다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삼촌이 돌아가시고 조용하다가 6.25 전쟁이 터졌고 원산에 주둔하던 부대 일부가 고모부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며칠 뒤 야심한 밤중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다음날 아침 군인들이 서둘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고모부도 이곳에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아서 흥남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넘어오셨다고 합니다.